요즘에 그 뉴스를 통해서 이 대형 유통사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고객 정보를 다른 보험사라든지 혹은 다른 회사에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내 정보가 저기까지 갔고 그리고 내가 언제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 넘기는 것을 동의를 했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이 개인들의 고객 정보를 한 회사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개인 정보를 너무나도 마음대로 유통하고 있는 유통회사들, 자신들의 그 유통 물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통을 하고 있죠. 과연 좀 어떤 개선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기자분들 사이에서 이주호 앵커가 하는 방송에는 좀 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좀 한다고 들었어요. 너무 뜬금포를 많이 날려서. 그런가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저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요. 네. 느끼긴 하셨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최보영 기자가 이제 그 대본을 준 것을 보니까 MTN 취재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현 현장이라고 써놨어요. 오늘도 취재 뒷이야기를 준비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뉴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뒷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뒷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유통사들의 회원 정보 관리 실태가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가 가장 최근 사태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고객 정보를 유통회사들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또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경품 행사를 수시로 펼치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이제 온라인 몰이나 그 멤버십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가입된 회원 기존 정보까지 합하면 무려 2,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홈플러스가 보험회사 여러 곳에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졌죠. 2,400만 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 장사를 통해서 거둔 수익이 23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꽤 크네요. 네, 금액에 놀라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이 홈플러스가 보험사에게 넘긴 고객 정보 2,400만 건인데요. 2,400만 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국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의 정보는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전 국민 아니고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좀 본인이 판단해서 가입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더니 2,60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가 2,400만 명의 정보를 넘겼으니까 90% 이상의 국민 정보를 홈플러스가 보험회사로 넘긴 겁니다. 그렇구나. 저도 이 홈플러스에 가서 과거의 경품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 연령 제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연령도 쓰라는 얘기도 있었고 말하자면은 돈이 되는 고객 정보만 자기들이 수집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밝혀졌지만 홈플러스가 단순히 진짜 고객들에게 고객 감사 차원에서 경품 행사를 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부대 수익을 얻어보고자 했던 목적이 더 짙었던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경품 행사를 열고 나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뉴스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홈플러스가 사실 그 직원들이 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경품 행사를 벌여서 수십만에서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를 얻어가면서도 정작 그 당첨자들에게는 경품 수령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시정 조치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비윤리적인 기업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때에는 몇몇 개인 그 직원들의 문제점처럼 뭐 이렇게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직원들의 문제라는 것이
기업 수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업 수장이 제대로 된 직원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너무 이게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비춰지는 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다른 유통업체들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재해 보니까 사실 홈플러스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보험사에 팔아넘겨서 이득을 남겼다면 네. 다른 유통회사들은 직접 보험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유통회사가 보험을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그렇죠. 겁니다. 어울리는 사업 영역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너도 나도 유통사들이 보험 사업에 뛰어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국내 최대 유통그룹인 롯데의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그 롯데닷컴에 회원 가입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쇼핑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쪽에서 안 하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하다 보니까 롯데닷컴은 온라인 쪽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롯데닷컴은- 보니까 온라인의 가입은 제가 좀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앵커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100이면 100, 나는 롯데닷컴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네. 실제 같이 앉아서 찾아보면 수년 전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것도 그런가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롯데닷컴에 가입된 회원 수가 현재 1,800만 명입니다. 여기다 그룹 관계사들까지 모두 다 합하게 되면 롯데는 온라인상에서만 2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몰은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활동 가능 인구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면 지금 경제활동 인구수가 2,600만 명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네. 10명, 국민 10명 중에 8명은 롯데에 온라인 가입된 회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롯데만 따졌을 때 10명 중 8명이고 홈플러스만 따졌을 때 10명 중 9명이니까 네. 뭐 그리고 다른 유통사들의 어떤 정보 팔아넘김을 다 추산을 해보자면 거의 전 국민 가까이가 네, 가입돼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이게 네. 저도 상당히 취재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유통회사들이 막대한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하는 그렇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참 네. 희한한 일이긴 그렇죠. 한데 또 생각해 보면은 대형 마트에 우연히 찾아서 쇼핑 갔다가 뭐 경품 행사에 응모하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뭐 멤버십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맞아요. 거고요. 제가 경품 또- 행사를 했을 때 네. 좀 기억나는 부분이 뭐 제3자 뭐 정보 제공 동의인가요? 그 안에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왠지 체크를 안 하면 경품에 당첨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네,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정보가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대형 유통사들을 통해서 다 유통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에 달하는 정보를 가져서일까요? 롯데만 봐도 롯데는 보험 계열사가 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이죠. 여기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롯데닷컴과 롯데카드 또 롯데 홈쇼핑까지 세 개사나 보험 사업에 뛰어들어서 보험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의 뜻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신 할인권을 마이롯데에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랜덤으로 발송해드렸는데 롯데그룹의 최대 인터넷 사이트인 롯데닷컴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고객 감사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합니다. 저희 롯데닷컴 금융팀이고요. 저희가 추천하는 상품은 수호차사 동양생명의 플러스 상해보험이라고. 그런데 가입 내역을 찾아보니 회원 가입일은 9년 전이고 상품권 지급 내역은 흔적도 없습니다. 주지도 않은 상품권을 미끼로 수년 전 가입한 고객 정보까지 샅샅이 뒤져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닷컴은 텔레마케터 200여 명으로 구성된 보험팀을 두고 직접 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닷컴의 현재 가입 회원 수는 1,800만 명, 그룹 관계사 회원까지 합하면 2천만 명을 넘나듭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00만 명의 80%를 회원으로 가진 건데 이들 대부분이 보험 가입의 영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보험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롯데닷컴과 롯데카드, 롯데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비주력으로 보험 사업을 하는 계열사 중 가장 활발한 곳은 롯데홈쇼핑으로 소속 보험 설계사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홈쇼핑은 방송과 온라인몰을 통해 가입 희망자를 유치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으로 올린 매출이 1,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CJ홈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5개 홈쇼핑사는 모두 만여 명의 설계사를 두고 보험 대리점업을 하며 지난해 상반기 반년 동안에만 2,500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연매출로는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 대다수를 회원으로 거느린 대형 유통사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보험 사업을 벌이면서 고객들은 스팸 전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 네,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유통사들의 보험 영업이 꽤 활발하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업들은 취재 과정에서 저에게 남는 게 없는 장사다. 이 네. 부분은 사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적고 주력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지만요. 이미 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홈쇼핑 5개사의 보험 매출 규모만 5천억 원대로 커진 네. 상황입니다. 또 롯데 역시 그 롯데 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비주력 계열사들의 매출 규모 한만 봐도 롯데닷컴과 롯데홈쇼핑, 롯데카드의 보험 매출 규모가 3천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남는 게 없다면 이들이 장사를 할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기업 네. 논리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높아서 지금 한참 투자를 해보자,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이런 사업도 아니거든요. 결국 남는 게 있으니까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사실 수집하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이런 일로 굉장히 손쉽게 돈을 벌고 이런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은 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네, 물론 함부로 사용하게 네. 되면 불법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대형 유통사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웬만한 회사들은 관련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현행법이 너무 쉽게 여러 가지 마케팅에 이 회원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고 있고요. 또 그 제3자에게, 그러니까 유통사가 보험사의 정보를 넘기는 이 과정 자체도 네. 너무 쉽게 쓸 수 있게끔 현행법이 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 유통회사들도 이 법의 맹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 현행법에 따라서 기업들은 추가 고객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대 사업에 고객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가 동의를 얻는 것이 거의 네. 누워서 떡먹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 인터넷몰 회원 가입 과정을 좀 살펴보면, 가입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것에 동의를 해야 하고 어떤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네. 굉장히 한눈에 띄지 않고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 많게는 7개까지 동의를 하라고 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게 전체 동의 사실은 눌렀어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라 터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파게티 볼 효과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가 그렇죠. 혼란스러워지는 네, 역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네요. 사실은 지금 현행법이 네. 그렇게 아주 느슨하진 않습니다. 느슨하진 않고 굉장히 촘촘하게 제재가 짜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교묘하게 그러니까 뭐 필수 동의 항목들 사이에 부가 선택 동의 항목을 끼워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 설명 내용을 굉장히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게끔 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회원가입할 때 제3자 정보동의나 부대사업 마케팅 활용에 동의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이트
사이트 활용한 적도 없었는데 체크해봤더니 10년 전에 제가 회원가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고 그 당시에 어떤 부분에 체크를 했고 어떤 경로로 가입을 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가입했는데 보험에서 전화가 오니까 제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내용이 길어가지고 귀찮아서 빨리빨리 넘기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그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무엇을 동의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지 않는 것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못하겠지만 이제 교육의 그 수혜를 좀 덜 받으신 분들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이런 분들의 정보가 더 유출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스팸 전화를 반갑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애초에 고객 정보를 한 가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은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네.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은 상당히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양날의 칼처럼 이게 너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단순히 예를 들면 유통사면 쇼핑에만 활용해라라고 제한을 두게 된다면 전면 차단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천만의 고객들 가운데서는 쇼핑 정보 이외에도 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분들도 그쵸.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험 설계사들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요. 네.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쇼핑몰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이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맞아요. 역효과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당정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고 있는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국회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도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동의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부가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은 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들은 것처럼 소비자 입장만 소비자들이 스팸 전화에 노출되고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부가 서비스가 또 위축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악영향도 나쁜 효과도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롯데닷컴 측 역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보유한 2천만 명의 회원 가운데 실제로 보험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회원 정보는 273만 건이랍니다. 이게 한 14%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로 롯데닷컴 측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보험 마케팅에 내 정보를 활용해도 좋다라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팸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네요.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스팸 전화 굉장히 불편하고 싫잖아요. 그런데 딱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혹은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도움되는 정보는 기업들이 일일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점만 좀 염두를 하신다면은 알아서 이런 스팸 전화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최보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